자, 우선은 나도 이런 거 하면은 무조건 매매가 제일 먼저죠. 근데 참 보면은 왜 이렇게 나는 그 주미 씨 방송 보면은 왜 이렇게 매매를 안 하고 있을까? 이게 제일 의심스러워가지고 이거 보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선은 그 현재 자리가 4.12니까 적어도 4.05만 지지받는 다음에 상승에 맞고 차트 되게 보기 어렵네. 근데 저기 더 굵은 게 이평선이고 덜 굵은 게 볼린저 밴드예요. 안 보이신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금 같은 경우에 상승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15,625선상에서는 매수로 갖다 붙일 거고, 여기에서는 매수 붙여야 되고, 우선은 매도는 걸어 놓고, 여기에서 그러면 손절, 여기에서 추격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우선은 1틱이라도 먹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매도가 걸렸으면은 유지하고 눌림 시에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와야 되는 게 아직까지는 상승이 남았는데 미리 걸렸으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흔드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지켜보고 청산을 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매매는 그 기준이라는 게 명확하게만 있으면은 바로 이렇게 잘라버리더라도 손해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오늘은 보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최대한 짧게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매도에서는 최대한 많이 먹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체결됐어요. 체결됐죠. 네. 그러니까 올라올 때나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 매매를 할 때에도 그 주미 씨는 너무 안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한 번쯤은 지금 잘못 들어가더라도 손해가 안 나고서 나오는데 너무 얼어붙은 게 보여가지고 지금도 매매하고 싶지 않아요. 매도로요? 응? 매도로? 네. 나는 매수를 하고 싶은데? 틀렸어요. 네, 뚫렸어. 이거는 1분 이제 일본 틱봉, 붕봉 이렇게 해서 계속 확인을 해줘서 어떤 자리가 가장 안전한지를 체크해야 되는 게 좋은데 이거 왜 이렇게 틱봉은 저렇게 돼 있어요. 틱봉? 네. 붕봉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자리까지 보려고 일부러 하나만 고초병을 세운 거예요. 여기에서 딱 끊겼다 그러면 한 이 정도 되겠죠? 얘도 나와줄 것 같은데 눌림목. 이제 매도 나올 것 같아요? 눌림목이 나와주면 네. 그렇다고 아니, 바로 들어가 아니면 올라오고 나서 들어가. 고점 매도로 가야죠. 그러면 9점까지 기다리지 않고 여기에서 그냥 무너지면 어떡해? 그러면 뭐야 소모적처럼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그렇지. 네. 콜이 떨어졌는데 아직까지 4.07을 지켜주고 있잖아요. 4.07이니까 4.05 상대방의 4.05 지켜주고 있고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값을 먹으려면은 우선적으로는 얘가 상대방의 가격 본인의 야구라도 먹어야 되는데 야구는 또 못 먹고 있고 간단히 말할게요. 장 끝날 시 346.35라면 종가 시간에 346.40 같은 경우 어느 쪽으로 베팅할까요? 3시 44분 정도예요. 뭐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그 이유 없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고점에서 매도로 해서 체결을 받는 게 낫죠. 오늘 같은 경우가 그랬었잖아요. 시가까지 못 올린다라고 한다면은 시가를 쳐줬으면은 매수로 해가지고 더 태우는 게 맞는 건데 이제 종가 베팅 할 때는 오늘 같은 경우에 시가를 못 올리고서 거의 끝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매도로 가는 게 낫죠. 이번엔 주미 씨가 한번 매매를 한번 해봐요. 제가요? 예. 이거 빼고요? 빼두고? 아니 그거는 내비둬도 상관없죠. 당장에. 그러니까 나는 주미 씨가 어떤 거를 보고서 매매를 하는지가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진입을 어떤 식으로 그렇죠.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냐. 왜냐면은 보면은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나스닥 같은 경우에 빠르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할 때 뭔가의 움직임이나 액션이 전혀 없다라고 느껴져서 특히나 주미 씨도 마찬가지거든. 약간 걸어놓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되면 좋은 거 안 되면은 손절은 해 또. 그러니까 항상 손해가 날 때도 있고 수익이 날 때도 있으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했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 지금 같은 경우에도 4.05 지지하니까 우선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도 내려오는 게 무섭다라고 하면은 그냥 걸어놓고 대기를 타는 게 제일 맞아요. 아, 잘리면은 어차피 나는 손해 안 보거든. 저런 식으로. 예.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지지받고 있으니까 하나를 또 담궈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단타가 되네요.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4.05가 무너졌다라고 하면은 방향성이 확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 돼서는 이거를 끌어올려가지고 그 4.04다 그러면은 끌어올려가지고 체결을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지켜보다가 그 한 방향 맞았다 그러면은 이제는 추격형으로 가는 게 제일 맞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워낙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미리부터 대박구로 매매를 하는 게 대박구? 용어가 참 싸구려틱한데 우선은 지지받는 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아, 저기서 쉽게 안 무너지네요. 네. 그런- 떨어졌다. 떨어졌어요. 4.01입니다. 4.01이면 이제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더더욱이나 땡겨 올려야지. 네. 그리고서 이제 돌아가면은 그때는 하락이다라는 거지. 마디 값을 찾아보라고요? 그래, 제가 아니고서 이제 주민 씨한테 시킨 거죠. 마디값을 정해보자. 이거는 한번 시간을 줘보죠. 한번 해봐요. 몇 개 정도요? 일단 하나? 우선 기준을 잡은 다음에 그 윗마디랑 아랫마디 먼저 잡는 게 선행이죠. 만 15,535요. 35를 하락, 뚫으면 하락? 나보지 말고 물어보신 거는 장성 스님인데 나를 보면은 그리고 이 맞아요. 695라 해서 700을 상승으로 봤어요. 저기 뚫리면. 근데 너무 멀지. 이게 지금 여기잖아요. 600이니까. 근데 장 시작하면 생각보다 빨리 움직여서 한 번 더 하면은 중간에 급자면 30. 30이 여기서 봐야 되니까 네. 이렇게 보면 자, 네, 30 맞는 것 같은데요? 왜?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하시는 거니까. 아니, 너무 쫄지 마요. 그래서 지금은 4.05를 넘길 거냐, 안 넘길 거냐만 저도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4.05 넘기면은 그때부터는 매수 진입하는 게 좋죠. 딱 되자마자 바로 딱 눌러도 되는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편이고, 그때 같이 뭐 3분봉이나 이런 거 봐가지고 그 자리가, 여기에서 올라가는 지점이네? 그러면은 15,612, 613 정도를 넘기는지 보고서 같이 들어가는 타입이에요. 아까랑 그 지지선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던 간에 그 비슷한 위치예요. 그래서 그때 매수를 할 거냐, 매도를 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자를 수 있는 선이 있느냐. 만약에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와 여기 선이 있잖아요. 네. 여기가 몇이에요? 15,620. 그리고 여기에서는 15,602. 602. 네. 그러면 이런 데를 손절로 하는 거예요. 이 윗단에서 내가 매수를 오늘 매수가 너무 땡겨.
매수를 하고 싶어. 그러면 윗단을 올렸을 때 여기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여기를 넘기면 추격, 여기까지 넘기면 더 추격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에서 못 올려. 오늘은 매도라도 짧게 쳐야 되나? 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도를 보고 이쪽을 손절로. 주미 씨도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워낙 흐름이 빠르잖아요. 네.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미리 들어가지 않는 이상에는 수익이 안 나와. 왜냐?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잡으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미리 잡아놓는 거예요. 그 인덱스 확인해봤어요? 달러 인덱스요? 네. 네. 상승이라고 해야 하나? 차트를 봤을 때는 어제보다 조금 더 올랐고요. 오늘도 환율 그 시장에서 어제보다 좀 더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러게, 이제, 나스닥이랑 인덱스랑을 그 사람들이 비율을 잘 맞춰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대1 비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아까 전에도 말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 하나와 달러 인덱스가 3개 정도의 비율이라면은 거의 해칭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이게 나스닥 같은 경우에 너무 리스크가 많아. 요즘에는 분할 매수나 될 수 있게, 이제 해외 거래소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거를 접근하기까지는 사람들이 되게 어려움이 겪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증권사 거래를 하셨던 사람들이라면은 거의 인덱스랑 이 나스닥을 같이 해칭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국선에서 보면은 콜옵션과 풋옵션을 동시에 사는 것과 똑같이 이제 같이 걸어주는 해칭성을 갖고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음에 한번 그 방송에서 그거를 같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랑 같이 보면서 해칭으로 같이 걸어주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익숙해지면. 그러면은 네. 뭐가 둘 중에 얘가 먼저 움직인다 이게 아니라 둘을 같이 보면서 비교하면서 네, 그래야 되는 게, 저번에도 말했겠지만, 국선이 선행을 할 때가 있고, 해선이 선행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유로도 마찬가지고, 달러나 뭐 이런 것도, 어떤 거에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다른 거에서 나비 효과처럼 이제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야 국선이 답이야, 해선이 답이야 이런 게 아니고 이 어떤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틀려진다. 만약에 금값이 막 올랐어. 그러면은 그 미국 나스닥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될까? 모르지. 그게 정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경제의 흐름 자체가 어그러지면은 오히려 나스닥 같은 경우에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작용을 하느냐는 그 다음 문제야. 그래서 달러 인덱스랑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언밸런스가 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디커플링 나잖아요, 요즘에. 디커플링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러지. 이거 요즘에 안 맞아. 그래서. 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용을 해야 되는 게 문제인 거지. 중요한 거는 그 뉴스 알면은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주희 씨도 맨날 보면은 뉴스 되게 많이 알아가지고 와. 그런데 정작 매매를 할 때에는 그거를 응용을 못하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서 더 손이 안 나가지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반으로 이럴 때에는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아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국선의 옵션을 보고 나서 해선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국선을 할 때에는 손절 범위가 너무 크더라고요. 제가 손절을 못 하겠는데 이렇게 해서 조금 국선에 있는 손절가들이 있으면 손절이라도 칠 수가 있으니까 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예 없는 것보단 그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고는 있죠. 그리고 다행인 게 제가 이쪽에 있으니까 얼굴이 되게 작아 보이게 나와가지고 이건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구도가 마음에 드시나 봐요. 그렇죠.
근데 이거 가끔 이제 네. 알고리즘으로 방송 들어오신 분들이 네. 옵션 이제 저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일단 의심을 하세요. 차트 위주가 아니라 저거 위주로 봐도 되냐고 약간. 그러면 나는 반대로 말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차트로 뭐를 확인하시고 그게 맞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시냐고 물어봐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왜냐면은 적어도 국선에서의 그 차트는 무조건적으로 맞다라는 건 아니에요. 국선의 옵션이 무조건적으로 미장에 100% 이입이 돼서 맞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한테는 손절을 잡을 수 있는 명분은 준다라는 건데 명분 없이 차트로 봐가지고 무조건 손절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보다 이게 더 단단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국선을 가르치면서도 확률 게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확률 게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몇 프로의 확률로 상승합니다가 중요할까요? 몇 프로의 확률로 상승합니다, 몇 프로의 확률로 하락합니다가 중요하냐? 절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할까? 제일 중요한 건 조건부예요. 단 뭐뭐일 때에는 우리는 하락할 수도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몇 프로의 확률로 상승합니다. 이거에만 초점을 두니까 항상 위험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이 조건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차트를 보게 되면은 조건부가 없어. 넘어가면 상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주미 씨한테도 방송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틀을 좀 바꿔줬으면, 왜냐면 무조건적으로 많이 고수익이 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운때 잘 받으면 가능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손절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그 조건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매매하는 데에서는 가장 의미가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에는 주미 씨가 다른 사람보다도 한참 딸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누구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는 의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도 단타성으로 한번 주미 씨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보세요. 오늘 나오는 거는 이모택의 쇼가 아니고 주미 씨가 옆에서 할 때 저도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3.9, 3.6. 일단은 홀은 최저고 풋은 자기 고점이에요. 이제 10시가 다 돼가는데 나스닥에서 열팅 먹겠다고 움직이시는 아주 아름다운 배경인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욕이죠. 그러면 이거는 손절을 몇 틱으로 걸어요? 이만큼을 먹겠다고 지금 몇 틱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먹겠다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 손절을 손해나 수익이나 똑같으면은 차라리 야바이꾼이죠. 그 정도면.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에는 내가 이만큼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어디까지는 먹을 거야 라는 게 확실하게 매매에서 이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손해는 지금 7만 원 나갔잖아요. 이거 밑으로 내려가서 본인 체결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7만 원이에요. 똑같고. 7만 원 손해 보면서 7만 원을 수익으로 내려고 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들어가는 시점에서 뭐 때문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선물 옵션도 마찬가지고, 조금 넓게 봐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가는 자리만 계속 보는 게 가장 위험해요. 그러니까 내가 매도 눌렀어. 그러면 하락할 것 같죠? 하락 안 해요. 그리고 매수 누르면 상승할 것 같아요? 안 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인데, 대처는 올라가고 나면 대처를 하는 거야. 그러면 너무 늦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리부터 준비를 하고, 아, 이럴 때는 확실하게 뒤집어야지. 아니면은, 아, 이때는 빨리 자를까? 이런 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벌써 늦었었잖아. 아까 전에 벌써 7만원, 10만원이 손해가 났는데, 뭐, 어떡해. 완벽할 때 뒤집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결론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조금 나스닥 하는 사람들은 좀 담 좀 있어야 되고 확실하게 돌릴 자리에 대해서 명분을 좀 쌓아 나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많이 들어가는 거는 말도 안 되고 지금처럼 하나로 한 2, 30만 원 정도는 손해 볼 각오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때 되면 확실해 그러면 확실하게 내 손